반갑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나이테입니다. 전 세계 80개국의 200만 명을 백만장자로 이끈 백만장자가 되는 확실한 법칙, 백만장자 시크릿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집에 축복하라. 멋진 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차를 축복하라. 따뜻한 가정을 지닌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축복하라. 몸매 좋은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몸에 축복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부자들에게 감탄한다. 나는 부자들을 축복한다. 나는 부자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런 부자가 될 것이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사귄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귄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자극제로 본다. 배울 수 있는 본보기로 삼는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부자들은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청사진으로 더 수월하게 성공의 길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만장자 시크릿 2부 백만장자의 마인드 17가지. 백만장자 마인드 첫 번째.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당신을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사람도, 하루하루 돈에 안달하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그 사람은 어차피 당신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에 책임지는 대신 피해자처럼 군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나는 불쌍해 이다. 그 말은 끌어당김의 원칙에 따라 금방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불쌍해진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들이 드러내는 세 가지 특징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세 가지 특징이란 비난, 합리화, 불평이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비난하는 게임에 능숙하다. 피해자들은 경제를 탓한다. 정부를 탓한다. 주식시장을 탓한다. 상사를 탓하고 경영진을 탓한다. 상층과 하층을 탓한다. 고객지원센터를 탓한다. 배송부서를 탓한다. 동업자를 탓한다. 배우자를 원망한다. 신을 원망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부모를 원망한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을 때는 자기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한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로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남편이나 아내에게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동업자나 친구에게 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당신의 곁에 누가 오래 남아있을까? 아마도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돈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생각이 자신의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들이 빈털터리인 건 당연하다.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오토바이를 사겠는가? 그럴 리 없다.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애완동물을 기르겠는가? 물론 아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다. 부자들은 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이 차지하는 자리를 알고 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 비교를 하며 그들의 경제적 무능을 입증한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반박을 한다. 이게 무슨 비교거리가 되겠는가? 팔이 중요하냐, 다리가 중요하냐가 묻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당연히 둘 다 중요하다. 돈이라는 것은 돈이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에서 지극히 중요하고 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사랑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병원이나 교회나 집을 지어주지는 못한다. 누구 입에 밥을 넣어줄 수도 없다. 사랑으로 가스요금을 내겠다고 제안해보라. 은행에서 뛰어들어가 사랑을 저금하겠다고 해보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미쳤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인 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인 불평불만은 당신의 건강과 부자 되는 길에 가는 최악의 행위다. 정말 최악이다. 당신이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라는 게 우주의 원칙이다. 불평을 할 때 당신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인생에 제대로 된 부분인가? 잘못된 부분인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집중하는 곳은 커지기 마련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비슷한 것끼리는 잡아당기게 되어 있다. 당신이 불평을 하면 자기 인생의 쓰레기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불평 많은 사람들 근처에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피치 못하게 옆에 있어야 한다면 강철 보호막을 펼쳐둬라. 자칫 그들에게 갈 쓰레기가 당신에게 올 수도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는 전염성이 있다. 따라서 불평 많은 사람들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지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간혹 불평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자기 차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삶을 확실히 바꿔줄 숙제를 내주겠다. 앞으로 일주일간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입 밖으로 불평을 내뱉는 것뿐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 일주일 내내 지켜야 한다. 이유는 쓰레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쓰레기의 속도로 움직인다. 따라서 깨끗이 청소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장담하는데 삶의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쓰레기를 끌어들이지 않을 때 삶은 정말로 경이로워질 수 있다. 불평이 많은 편이었다면 지금 당장 성공을 끌어들이려 하지 말라. 중간에만 있어도 훌륭한 시작이다. 당신이 남을 탓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할 때마다 어김없이 당신은 자신의 경제적인 목을 자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의 경제적인 성공은 내가 만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두 번째.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 부자는 돈을 벌려고 머니게임을 한다. 가난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머니게임을 한다. 가난한 사람은 머니게임 할 때 공격 자세보다 수비 자세를 취한다. 스포츠 게임에서건 다른 게임에서건 처음부터 끝까지 수비만 할 경우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희박하다. 전혀 없다. 그런데 돈으로 하는 게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 그들은 1차적인 관심은 생존과 안전이지 재산과 풍요의 창출이 아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자들의 목표는 막대한 재산과 풍요를 이루는 것이다. 약간의 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목표로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를 한다. 끌어당기는 의지의 힘을 다시 강조해야겠다.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목표로 삼으면 정확히
그만큼만 갖게 될 것이다. 입에 풀칠하고 생활비로 쓰고 나면 한 푼도 안 남을 만큼만, 진짜 얻으려 하는 것만큼만 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 생활비로 쓸 돈이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편안히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유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유하다는 뜻이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내 목표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세 번째.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헌신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 부자가 되면 안 되는 부정적인 정보를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부자가 되었을 때 혹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이야기한다. 여기에 당신도 포함되는지 보라. 벌었다가 다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고소득자로 등록되면 정부가 내 돈의 절반을 빼앗아갈 겁니다. 뼈 빠지게 일해야 하잖아요? 그 와중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친구나 가족들이 네가 뭔데? 대단한 인물인 줄 아냐? 라고 비웃을 거예요.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할걸요? 강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아이들이 유괴범한테 납치당할지도 몰라요. 책임질 게 너무 많아요. 그 돈을 다 관리해야 하잖아요. 투자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세금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걱정이고, 비싼 회계사, 변호사도 써야 하고, 골치 아파. 그 외에도 줄줄이 이어진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머니 파일이 들어있다. 머니 파일에는 부자가 되면 이런 점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들어있지만,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들도 같이 들어있다. 한 해의 생각 상자 안에서 그런 파일들이 뒤섞인다. 한쪽에서 돈이 많으면 훨씬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흥분해서 외칠 때, 다른 한쪽에서는 하지만 걔처럼 일해야 하잖아. 그게 무슨 재미야 라고 비명을 지른다. 한쪽에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너한테 손을 벌리겠지 라고 빈정댄다. 이렇게 뒤섞인 메시지들이 무슨 해가 되겠나 싶겠지만, 사실은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고 있을 때 그것은 우주에 일정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말하자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원칙에 따라 우주는 흔쾌히 응하며 당신이 주문한 것을 발송해 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당신의 파일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 당신이 바라는 걸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점에서 대단히 명확하다.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기만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한다. 부자들은 우주에 혼란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정도의 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대개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의무적으로 부자가 되길 원치 않거나, 둘째,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하는 헌신, 즉 행동이 필요하다. 헌신은 전적으로 전념하여 노력한다는 뜻이다. 망설이거나 도망갈 궁리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목표를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100% 쏟아붓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한다. 전사처럼 싸운다는 핑계는 없다. 만약의 경우도 하지만도 없고 어쩌면도 없다. 실패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사가 싸우는 것처럼 부자가 되거나 싸우다 죽거나 둘 중 하나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만한 일과 모험하고 희생하려는 정도의 한계를 그어두고 있다.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공을 위해서 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다. 당신은 하루 16시간씩 일할 수 있겠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주말을 반납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겠는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남을 희생하고 여가 생활과 취미를 포기해도 괜찮겠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확실한 보장이 없어도 시간과 에너지와 초기 자본을 모험에 걸 수 있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기간이 짧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부자들은 위에서 말한 일들을 모두 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과연 당신은 어떤가?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네 번째.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이룬다. 부자는 크게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작게 생각한다. 당신이 받는 보상은 당신이 시장에 부여하는 가치에 비례한다. 당신의 인생에 당신만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들도 엮여 있다. 당신이 지금 이때 이 땅에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신의 퍼즐 조각을 세상에 더해야 한다. 오로지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으면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내 주위에서 돈다. 나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가치를 더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잘하는 일들이 있다. 이런 재능이 왜 주어졌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남에게 활용하고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물어보겠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나을까? 단 몇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나을까? 많은 쪽이 낫다면 더 크게 생각하라. 수천 명이든 수백만 명이든 좀 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고 결정하라. 돕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산물이 따른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의심하지 말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타고난 사명이 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갈매기의 꿈에서 리차드 바크는 이런 질문을 받는다. 내 사명을 완수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대답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누구나 자신만은 특별한 쓰임새가 있다. 당신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도움을 제공하는가?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집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 사회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몇 명이나 몇 가족이나 돕고 싶은가 하는 것이다. 한 명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20명, 20명보다는 100명을 돕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크게 움직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백만장자 행동 지침을 실천하자. 첫 번째,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생각해서 적어보아라. 어려서부터 늘 잘했던 일들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재능을 당신의 인생과 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분야를 적어보라. 두 번째, 지금 하는 일이나 사업상 관련된 사람보다 10배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적어봐라.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라. 최소한 3가지 전략을 짜라. 지렛대 원리로 생각해보라. 작은 생각과 작은 행동은 부족한 삶과 만족이 없는 생활로 이어진다. 큰 생각과 큰 행동은 성공과 의미 있는 삶을 둘 다 가질 수 있게 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크게 생각하자. 수천, 수만 명에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5번째, 행동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는 기회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부자들은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본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본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선택한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될까?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한다. 잘못되면 어쩌지? 잘 안 될 거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된 마인드다. 중산층의 사람들은 조금 더 낙관적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부자들은 자기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잘 되게 만들 거니까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행동한다. 부자들은 성공을 기대한다.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독창성을 믿는다. 문제가 생기면 성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보상이 클수록 위험도 크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언제나 자기가 들인 돈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기대한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파멸이라고 여긴다. 끊임없이 문제거리를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마땅치가 않다. 부자들이 뭐든지 다 알고 있을까? 미리 다 알고 덤비는 걸까? 아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정보를 토대로 공격의 수위와 수준을 결정한다. 가난한 사람들도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평생 핑계대며 시간 벌기가 고작이다. 덤벼들기가 무서워서 우물쭈물 망설인다. 몇 주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미루어 두다가 대개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상황을 합리화한다. 준비하는 중이었다는 식으로. 물론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 부자들은 뛰어들어갔다 빠져나와 또 한몫의 재산을 챙긴다. 요점은 행운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신이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해야 한다. 뭔가를 사거나 무언가 시작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핵심 원칙은 부자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명심하라. 우주의 원칙에 따라 집중하는 그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찾는 것과 얻는 것이 결정된다.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기회를 얻는다. 문제거리를 노려보고 있으면 문제거리들이 생겨난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처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라. 하지만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정시켜라.
간역을 향해 계속 움직여 가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장애물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얼른 자신의 비전을 다시 쳐다보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만들지 말라. 불 끄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후퇴한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관리하고 투자하는데 관심을 기울여라. 가난해지려면 돈을 쓰는데 관심을 쏟아라.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이 커지게 되어 있다. 부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미리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 우리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면의 힘을 길러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르친 원칙 하나가 준비, 발사, 조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준비하고 조준한 다음에 발사하는 게 정석 아닌가? 우리 생각은 다르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후에 수정 작업을 거치며 길을 계속 가면 된다. 우주에는 직선이 없다. 삶은 똑바로 뻗은 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의 움직임과 더 흡사하다. 대개는 다음 굽이 밖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 굽이를 돌고 나면 또 다른 굽이가 보이는 식이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편이 낫다. 나는 이것이 가능성의 문이 많은 복도를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들은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그때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수정을 가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생각하지 못한다. 다 미리 다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결국 준비, 발사, 조준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자들이 행동을 시작하고 대개 그들이 승리한다. 문제점을 다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항상 패배자가 된다.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 더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하는 중이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장애물보다 기회에 집중하겠다. 준비하고 발사하고 조준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6번째. 부자를 긍정하라. 부자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감탄한다. 가난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욕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의 성공을 적대시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한다.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마디 하거나 조그맣게 재수 없는 부자놈들이라고 중얼거린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부자를 나쁜 놈으로 바라보며 자신은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자기가 경멸하는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은가? 어쩔 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 갖고 있는 적개심과 분노는 놀라울 정도다. 마치 부자가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이 가난해서 부자를 미워하는 것일까? 부자를 미워해서 가난해진 것일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다는 사실이다. 부자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함정에 빠져들 수도 있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 생긴 일이다. 저녁 세미나를 시작하기 1시간 전쯤 호텔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스포츠 게임의 점수를 알아보려고 텔레비전을 켰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오프라는 할리베리라는 여배우와 같이 앉아서 여배우로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계약금인 2천만 달러를 받아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리는 돈에는 별 관심이 없고 앞으로 계약할 다른 여배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 엄청난 금액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의심스러운 비난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물론 그러시겠지. 이 프로를 보는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인 줄 아냐. 이렇게 한심한 인터뷰는 생전 처음 봐.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 순간 난 깜짝 놀라 좋은 에너지를 빼앗기기 전에 비난의 목소리를 제거하려고 취소야, 취소. 지금 한 말 취소야. 생각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나 자신에게 크게 소리쳤다.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진 내가 할리베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비난하다니. 나는 얼른 태도를 바꾸어 목청껏 외쳤다. 잘했어. 멋있어. 너무 싸게 해줬어. 3천만 달러는 받았어야지. 당신은 대단한 배우니까 그만큼 받아도 돼.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명심하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할리의 행복이나 재산 상태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행복과 재산 상태에 변화가 생길 뿐이다. 나의 변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나 의견을 갖고 있을 때 그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옳을 것도 그를 것도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때는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 힘을 줄 수 있고 힘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당신의 생각이 자기 힘이나 남의 힘을 빼앗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럴 때 얼른 생산적인 생각에 집중하라.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비난하면 절대 그것을 가질 수 없다. 부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 그것이 무의식에 배어들면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감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부자를 미워하는 것은 무일푼 상태로 남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아름다운 집을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집에 축복하라. 멋진 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차를 축복하라. 따뜻한 가정을 지닌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축복하라. 몸매 좋은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몸에 축복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부자들에게 감탄한다. 나는 부자들을 축복한다. 나는 부자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런 부자가 될 것이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7번째.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사귄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귄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자극제로 본다. 배울 수 있는 본보기로 삼는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말한다. 부자는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청사진으로 더 수월하게 성공의 길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기에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은 머니게임에 탁월한 부자들이 실제 게임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부자와 달리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흠을 잡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어떻게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당신은 기운 없는 에너지에 전염되지 말라. 최근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한 여성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다. 나는 긍정적이고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그 반대면 어떡하죠? 헤어져야 하나요? 남편을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하나요? 그걸 어떻게 하죠? 나는 이런 질문을 일주일에 적어도 100번쯤은 듣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한다.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안 도와주고 망치기만 하면 어떡하나요? 내 대답은 이렇다. 첫째,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쓸 필요가 없고 세미나에 데려오지도 말라.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성공하라. 행복해져라. 그럼 어쩌면 그들이 문제를 깨닫고 따라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는 전염성이 다 빛이 강해지면 더욱 약해진다. 당신이 잘 되면 된다. 그들이 우물쭈물 비결을 물어오거든 그때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둘째, 차분하고 평화롭고 집중하는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 부정적인 사람이나 환경이 허다한 가운데 긍정적인 자세를 고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의심과 비난이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다면 훨씬 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특징을 저렇게 되지는 말자. 각성제로 활용하는 훈련을 하자. 그들이 부정적인 성향을 드러낼수록 그런 방식이 얼마나 한심한가에 대한 각성제가 많아지는 셈이다. 드러내서 말하라는 게 아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당신이 다르게 행동하라. 그들의 모습과 행동에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면 당신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 최악의 경우에 그들의 해로운 에너지가 당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성장할 수 없게 만든다면 자신과 남은 평생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커나가고 싶은 나의 욕구를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과는 절대 같이 못 산다. 그럴 마음 자체가 없다. 나와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에게 행복한 부자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굳이 나를 퇴행시키는 사람에게 묶여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따라오거나 내가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에너지는 전염성이다. 전염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염된다.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모인다. 사람들의 소득은 대체로 친한 친구들이 버는 평균 소득의 20% 안팎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말다툼, 소문 떠들기, 험담하기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부자는 승리자들을 가까이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자들을 가까이 한다. 부자가 되려면 내면의 청사진을 바꿔야 한다. 당신이 그곳에 있는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만큼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부자들을 욕하지 말고 대신에 본받아라. 부자들 앞에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지 말고 대신에 그들을 알기 위해 다가가라.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성공한 부자들을 본받겠다. 성공한 부자들과 어울리겠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8번째.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부자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홍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을 안고 있는 격이다. 판매와 홍보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경우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은 낮은 상태일 게 분명하다. 자기 가치를 홍보하지 않으면 당신이 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승진 단계에서 훨씬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와 돈에 관한 당신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부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열심히 선전한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 세상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말이 있지만 글쎄오시다. 여기 한마디를 더 붙여야 진실이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제품을 알 경우에이다. 부자들을 보면 대개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뛰어난 리더들은 홍보 능력도 뛰어나다. 리더가 되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비전을 받아들이게 하는 판매 능력, 감화력, 선동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보를 못하거나 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두는 게 옳은 일일까? 당신에게 관절염 치료제가 있는데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 그에게 약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겠는가?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읽을 때까지, 당신에게 치료약이 있을 거라고 짐작할 때까지 기다리겠는가? 너무 소심해서, 두려워서, 너무 잘난 사람이라서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겠는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홍보를 꺼리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가진 상품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자신의 가치를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믿는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은 부자가 된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9번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공원을 한가롭게 거니는 일이 아니다. 여기저기 꼬이고 틀어지고 어쩔 때는 빙 돌아가야 하고 장애물 걸리기도 한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함정과 덫이 즐비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도전에 맞서거나 골치를 썩거나 책임을 지는 게 싫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여기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성공한 부자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보다 크지만 성공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어려움보다 작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려고 무슨 짓이든지 한다. 문제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다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돈을 버는 비참한 신세 말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1부터 10까지의 단계가 있는데 당신이 2단계의 성격과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5단계의 문제를 찾아본다고 가정해보자. 이 문제가 크게 보일까 작게 보일까? 2단계 시점에서 보면 5단계의 문제는 큰 문제일 것 같다. 이제 자신을 키워서 8단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자. 똑같은 5단계 문제가 클까? 작은 문제일까? 놀랍게도 똑같은 문제가 이제는 작은 문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각고의 노력 끝에 10단계로 올라갔다면 어떨까? 이제 똑같은 5단계의 문제는 큰 문제일까? 작은 문제일까?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당신의 뇌에 문제로 입력되지도 않는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나지도 않는다. 문제의 크기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크기이다.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말라. 앞으로 드러난 세계는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 이 상황이 영원히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문제의 크기를 쳐다보지 말고 당신의 크기를 쳐다보라.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될 때마다 자신의 손가락질하며 내가 작아서 그렇다고 소리쳐라. 당신의 생각을 일깨워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곳인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 깊이 심호흡을 하고 어떠한 문제나 장애물에도 나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라.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업도 커진다. 커다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만큼 거느릴 수 있는 직원도 많아진다. 거래할 수 있는 고객이 많아지면 다룰 수 있는 돈도 많아지고 긍정적으로는 당신이 굴릴 수 있는 재산도 많아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의 소득은 당신이 하는 만큼 늘어난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과 재산을 유지하는 일은 전혀 다른 얘기다. 당신은 하나의 그릇이다. 당신의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릇은 작은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릇은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할 때고 돈은 밖으로 튀어나가 사방팔방으로 쏟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 금방 없어진다. 그릇의 크기보다 많은 돈을 담을 수는 없다. 많은 재산을 담아두고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으려면 당신의 그릇이 커져야 한다.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릇에 넉넉한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 공백을 더 많은 돈을 채우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부자들이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보다 큰 이유는 그들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목표에 집중한다. 우리의 마인드는 일반적으로 더 강한 쪽에 초점을 맞춘다. 성공한 부자들은 해결책을 찾는다. 제기된 문제의 해답을 찾아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운다. 그럼 문제의 재발을 막는 시스템 가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의 뒷꽁무니만을 쫓아다닌다.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데에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한다. 문제를 처리하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인이 된다면 당신의 성공 가도를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없다. 그 무엇도 당신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당신의 성공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막힘없이 전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 뭐든지 선택할 수 있다. 막힘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활용할 수가 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은 그대로 당신의 것이 된다. 그 자유로움을 음미하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다. 나는 어떤 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0번째.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부자는 잘 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잘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받는 능력의 부족이라고 하겠다. 남에게 주는 면에서 잘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받는 쪽으로 어색해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다. 받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잘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자신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증상이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훌륭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열등감이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대개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건 때문이다.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에 10배 더 들었고, 잘한다는 말보다는 못한다는 말을 10배 더 들었고, 대단하다는 말보다는 멍청하다는 말을 5배쯤 더 많이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이다. 그것은 당신의 견해이다. 당신 스스로 가치 있다고 말하면 그런 것이다. 스스로 가치 없다고 말하면 가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어느 쪽이건 당신은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다시 말하겠다. 당신은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어째서 스스로 가치 없다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일까? 인간의 마인드에는 잘못 찾아다니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다람쥐가 이런 걱정을 하던가? 내가 못나서 올겨울에 도토리를 많이 모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다람쥐가 있을까? 그럴 리 없다. 지능이 낮은 동물들은 자신에게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지구상에서 제일 머리가 깬 동물만이, 즉 인간만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한계를 부여할 다른 사람이 있다. 과거에 무슨 말을 했고 지금 하지만 무슨 말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괜찮은 없다. 인간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믿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일이 것이다.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남들이 판단해줘야 하는 다른 사람은 한다. 해줄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그 잘 받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는 옛말을 존중해서이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세상에는 밝음과 어둠, 왼쪽과 오른쪽, 안과 밖, 무엇이 더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다. 주고받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는 사람은 산수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받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 게다가 줄 때의 느낌은 어떤가?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스럽다. 당신은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려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속상하고 우울해질 것이다. 이 점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받지 않으려 한다면 당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당신은 그들이 느끼려 했던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대신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고? 에너지 작용 때문이다.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당신 안에 갇혀있게 된다. 그런 갇힌 에너지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흐르기 쉽다. 더 심각하게는 받지 않으려 하는 당신의 태도가 우주에게 더 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당신이 받을 몫을 받지 않으면 기꺼이 받으려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몫이 돌아간다. 그래서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가난한 사람들이 못나서 혹은 가난할 운명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받지 않으려 하고 부자들은 기꺼이 받으려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돈이 흐르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돈은 충분하다. 수조원에서 수조원을 곱한 돈들이 돌아다닌다. 그 풍성함은 어디로든 흘러가야 한다. 그렇다. 누군가 자기 몫을 받지 않으려 하면 받으려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빗물은 자기가 누구에게 흐르건 상관하지 않고 돈도 마찬가지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노력과 타인에게 부여한 가치만큼 보상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타인에게 부여한 가치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믿음이 그들을
희생양의 자리에 앉힌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더 경건하거나 영적이거나 착한 사람이라서 가난하다고 말이다. 그게 아니다. 당신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다. 당신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득이 될까? 당신이 무일푼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남에게 짐이 될 뿐이다. 부자가 되어 약자가 아닌 강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큰 돈을 벌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라. 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큰 돈을 벌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이 이미 기회를 잡은 행운아라서 이 책을 그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면 당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라. 진정한 부자가 되어 당신처럼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빈털터리 신세보다 그 편이 훨씬 낫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 돈은 지금의 당신의 모습을 더 하게 만들 뿐이다. 비열한 사람이라면 더 비열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더 다정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욕심쟁이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욕심쟁이가 될 것이고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은 돈이 많아짐으로써 더 넉넉해질 것이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주머니가 텅 빈 사람이다. 그렇다면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에게 양분을 제공하라. 인간이 습관의 동물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삶이 좋은 것을 줄 때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돈을 찾았거나 받았을 때 감사하고 환호하는 연습을 하라. 우습게도 내가 빈털터리였을 때는 땅에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봐도 절대 그 지저분한 동전을 집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부자가 된 지금은 돈 비슷하게 보이는 것만 주어도 기뻐서 날뛴다. 행운에 감사하는 뜻으로 여기에 입을 맞추고 크게 소리친다. 나는 돈이 붙는 자석이다. 고맙다 고마워. 액수가 얼마든 상관없다. 돈이 돈이고 그 돈이 내 눈에 띈 건 하늘이 보내준 축복이다. 나에게 오는 건 뭐든지 받을 자세가 되어 있고 나는 그렇게 한다. 받을 수 있는 용량을 키우면 많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받으려는 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만족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그 원칙 하나를 받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다른 데 어디에서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다행히 받는 연습을 하면 어디서나 잘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측면에서 하늘이 내려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 당신이 받는 축복 하나하나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잘 받는 사람이다. 나는 인생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11번째.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받아라. 부자는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정된 월급이나 시간제 봉급을 선호한다. 다달이 똑같은 양의 돈이 똑같은 시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안정감이 필요해서이다. 그런데 안정감의 이면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다른 한편에서는 부자가 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안정된 삶을 바라는 마음에 두 가지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 마음이 실제로 하고 있는 말은 내 실력으로 이 이상 벌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 아니면 편안할 정도로만 버는 편이 나아. 라는 것이다. 부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쪽을 선호한다. 완전히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방식을 선택한다. 부자들은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수익으로 소득을 벌어들인다. 건당 수수료를 받거나 총 수입의 몇 %를 받기로 하고 일한다. 높은 연봉을 받기보다 스톡 옵션과 이익을 배분하는 인텐시브제를 선호한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보장은 없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흔히 위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 부자들은 자신을 믿는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만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장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교환한다. 그런데 이 전략의 문제점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부자들의 원칙인 소득의 한계를 긋지 말라는 원칙이 깨지고 만다. 시간당 계산법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 없애버린다. 시간당 급료를 받는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동료 없이 혼자 일하는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은 수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기껏해야 웬만큼 살아갈 정도로만 번다. 당신이 볼펜 장사를 하는데 5만 자루의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공급 업체에 연락해서 5만 자루의 볼펜을 주문하고 물건을 보낸 다음 당신이 벌어들인 수익을 즐겁게 계산하면 된다. 반면에 당신이 마사지 치료사인데 당신의 마사지를 받으려는 사람이 5만 명이 문 밖에 줄을 서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하겠는가? 볼펜 장사를 택하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울 것이다.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에게 약간 늦게 마사지 해드리겠다고 설명하는 수밖에. 목요일 3시, 지금으로부터 40년 이후 이 시간에 다시 와주십시오. 라고 설명하는 수밖에.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을 여러 명으로 복제하거나 사업 규모를 늘릴 방법을 찾지 않는 한 빠른 시일 내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자기 사업을 시작하라.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할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합류하거나 당신이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거나 당신이 일하던 회사에 독립된 사업체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당이 아니라 실적과 결과로 보상을 받아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내가 일한 결과로 보상을 받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2번째. 둘 다 가질 수 있다. 부자는 둘 다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만 생각한다. 부자는 풍요로운 세상에 산다. 가난한 사람은 한정된 세상에 산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저소득층과 대개의 중산층은 부족함을 바라본다. 딱 그 정도밖엔 없는 거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모토다.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당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질 수 있다. 직업적으로도 성공하면서 가족과 잘 지내고 싶은가? 사업을 잘하면서 즐기고 놀고 싶은가? 부자가 되고 싶지만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은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한쪽을 선택하고 부자들은
둘 다 선택할 수 있음을 안다. 부자들은 조금만 머리를 쓰면 대치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도 양쪽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지금부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당신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라.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내가 부모님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매인 노예가 되지 않겠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분들의 반응은 다른 부모님들과 비슷했다. 꿈속을 헤매고 있구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부모님은 이런 말씀도 했다. 일은 일이고 재미는 재미야. 살 만큼 버는 게 우선이야. 그 후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즐기면 되는 거다.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둘 다라는 생각은 더욱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삶의 다른 측면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리화한다. 적어도 다른 것들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하지 말라. 돈은 중요하다. 돈이 인생의 다른 것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니? 당치도 않다. 당신의 팔다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지 않은가? 돈은 윤활유다. 근근히 먹고 사는 대신에 삶을 미끄러지듯 움직이게 해줄 수 있다. 돈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갖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돈은 삶의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준다. 게다가 돈이 없어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행복도 중요하다. 여기서 또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돈과 행복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런 믿음은 당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프로그래밍에 지나지 않는다. 돈과 행복도 둘 다 있어야 한다. 진정한 부자들은 둘 다 가지려 한다. 당신에게 팔과 다리 모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돈과 행복도 둘 다 있어야 한다.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누군가가 덜 갖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자기 패배적인 프로그램일 뿐이다. 세상 부자들이 돈을 다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갈 돈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생각은 비상식적이다.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세상에는 돈이 매일매일 찍혀 나오고 있다. 돈은 현실적인 자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다. 부자들이 오늘 돈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수백만의 돈이 주인을 찾아 돌아다닐 것이다. 돈은 없지 않다. 같은 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몇 년이고 계속 돌아다닌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당신이 다 가져가서 남들에게 갈 돈이 없을까봐 걱정이라면 그들이 자기 몫을 챙기게 해주고 싶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이 더 많은 돈을 퍼뜨릴 수 있도록 말이다.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 대신에 둘 다 갖겠다는 의지를 다져라.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행동 지침. 첫 번째. 둘 다 가질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꾸준히 생각하고 훈련하라.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라.
둘 다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돈이 돌고 돌아 그 모든 사람에게 풍요가 돼줄 수 있다고 생각하라. 돈을 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돈이 수백 명의 손을 거쳐 그들 모두에게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세 번째, 친절하고 관대하고 다정한 성품을 지니는 데다가 돈까지 많은 부자의 모습을 당신이 보여주겠다고 결심하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둘 다 생각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진정한 부의 척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이다. 순자산이란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의 금전적인 가치다. 현금과 주식, 채권, 부동산,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체의 현재 가치,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의 가치를 포함해서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모두 합산하고 거기에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이다. 순자산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부를 가늠할 수도 있는 척도다. 부자들은 근로소득과 순재산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 근로소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순자산을 결정을 짓는 4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순자산의 4요소는 다음과 같다. 소득, 저축, 투자, 간소화. 소득은 2가지 형태로 들어온다. 근로소득과 비활동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실제 일해서 돈을 버는 소득이다. 비활동소득이란 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기타 소득처럼 당신이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이다. 저축도 중요하다. 당신이 떼돈을 벌게 되더라도 그 돈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를 잘 할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순자산도 늘어난다. 4번째 요소는 간소화인데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의 성패를 가르는 복병이 될 수도 있다. 간소화는 저축과 동반되는 요소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게 핵심이다. 생활비를 줄이면 저축에 들어갈 자금과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순자산을 높이는 공식에는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바퀴 4개짜리의 버스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바퀴를 하나만 달고 운전하면 어떨 것 같은가? 속도는 느리고 덜컹거리고 운전하기 힘들고 스파크가 일어난 한자리에서 빙빙 맴돌 것이다. 왠지 낯익게 느껴지는 상황 아닌가? 부자들은 4바퀴를 모두 달고 머니게임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더 빨리 부드럽게 직선 코스로 비교적 쉽게 달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굳이 버스와 비교를 한 이유는 당신이 성공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태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퀴를 하나만 달고 머니게임을 한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상태까지 도달할 수 없으니 그저 사실이겠거니 믿을 뿐이다. 그들은 파킨슨 원칙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지출은 수입만큼 증가한다. 즉 많이 벌수록 많이 쓰게 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차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차를 탄다. 집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면 더 큰 집을 산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옷을 산다. 휴가를 즐기는 사람은 수입이 늘어나면 휴가에 더 많은 돈을 들인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극소수의 예외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오르면 거의 변함없이 지출도 따라 올라간다. 따라서 소득만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부자는 될 수 없다. 순자산을 잔돈 단위까지 알아두는 연습을 하라. 이 연습이 당신의 경제적인 삶을 영원히 바꿔줄 것이다.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순자산이라는 제목을 써라.
0을 시작해서 당신이 목표로 한 순자산의 액수에서 끝나는 도표를 그린 후 오늘 시점에 현재 순자산을 적어라. 그리고 90일 단위로 그 시점에 순자산을 점검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이 부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명심하라. 순자산을 그렇게 확인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 우주의 원칙에 따라 당신의 순자산은 늘어날 것이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순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라. 부자는 돈 관리를 잘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한다. 돈 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겠다. 5살짜리 아이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여서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 사주었다. 밖으로 나오려는데 아이스크림이 아이의 손에서 흔들리더니 갑자기 철퍼덕 바닥으로 떨어졌다.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려고 다시 가게로 들어갔다. 주문을 하려는 순간 아이가 3단 아이스크림이 그려져 있는 광고판을 보았다. 아이가 그 그림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외친다. 저거 먹을래. 이제 질문을 해보자. 아이에게 3단 아이스크림 콘을 사주겠는가? 당신이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고 관대한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당연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고? 아이가 또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고 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1단짜리 아이스크림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아이가 2단, 3단 아이스크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주와 당신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관대하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까지는 더 주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도 갖고 있다. 큰 돈을 굴리기 이전에 소량의 돈부터 관리하는 습관과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명심하라. 돈의 액수보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돈을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면 금전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로지 소득만을 생각한다. 부자가 되려면 큰 돈을 벌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여기서 배운 프로그램대로 돈을 관리하면 비교적 적은 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는 있다.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고소득 전문가들인 의사, 변호사, 운동선수, 회계사 등이 파산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들어오는 돈만큼 들어오는 돈의 관리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돈을 지배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돈을 지배하려면 관리해야 한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돈 관리를 잘한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5번째.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세상을 둘러보라. 낮에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밤에까지 일하는 사람이 수백만, 아니 수십억 명이다. 그들이 다 부자인가? 아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니다. 대부분은 가난하거나 그 비슷한 상태다. 부자들은 똑똑하게 일하기 때문에 휴식하며 즐길 수 있다.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내고 이용한다. 그들 대신에 일할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 대신에 일할 돈을 끌어들인다. 부자들의 생각은 이렇다. 돈이 나 대신에 열심히 일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덜 일해도 된다. 명심하라. 돈은 에너지다. 대개 사람들은 노동 에너지를 들여서 금전적인 에너지를 내보낸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노동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나간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게 하고 비즈니스 시스템에 작동하게 하고 투자 자본이 움직이게 한다. 처음에는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그 후에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 머니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서를 알아야 한다. 목표가 무엇인가? 언제 게임에서 승리할 생각인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로워지려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비활동소득이다. 머니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원하는 생활에 돈을 대줄 수 있는 이런 소득의 획득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비활동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비활동소득이 나올 수 있는 돌파구는 대체로 두 가지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돈이다. 주식, 채권, 국채, 금융시장, 뮤추얼펀드, 현금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현금화 가능한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나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사업이다. 당신이 직접 사업 운영과 소득 창출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일 것이다. 부동산 임대, 서적, 음반,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료, 특화된 아이디어, 프랜차이즈 사업, 창고 소유, 자판기 소유, 네트워크 마케팅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없이도 굴러가는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 하늘 아래 모든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당신 대신에 사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일하게 하는 개념이다. 부자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오늘의 즐거움과 내일의 자유를 위해 투자의 균형을 맞춘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산다. 오늘도 근근히 살아갈 판에 내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게 그들의 핑계다. 그런데 결국은 내일이 오늘이 된다. 오늘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 역시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재산을 늘리려면 더 많이 벌든지 덜 쓰며 살아야 한다. 당신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고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하고 어떤 차를 몰아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명령한 사람이 있던가? 그 선택의 힘은 당신에게 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문제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을 선택하고 부자는 균형을 선택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살아갈 돈을 벌려고 일한다. 부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종잣돈을 벌려고 일한다. 부자들은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자산을 사들인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질 게 분명한 물건은 사들인다. 부자는 땅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은 청구서를 모은다. 부동산을 사려고 기다리지 말라. 부동산을 사고 나서 기다려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은 지금 원하는 무엇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부자에게 각 1달러가 씨앗이다. 100달러를 더 벌기 위해 심었다가 나중에 1000달러로 불어날 수 있는 곳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씨앗이다. 생각해봐라. 오늘 쓰는 1달러가 사실은 내일 벌 수 있는 100달러를 없애는 일인지도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고 번 돈을 모두 쓴다. 그 결과 평생 힘들게 일해야 한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한다. 그래서 결국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는 것이 힘이다. 투자에 대해 배워라.
다양한 투자 수단과 경제적인 구도를 익혀라. 부동산, 모기지, 주식, 펀드, 채권, 환시 등 전반적으로 배워라. 그 다음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내 돈은 날 위해 일한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부자는 두려워도 행동한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는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학원, 명상, 시각화는 모두 훌륭한 도구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당신에게 실질적인 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진짜로 성공을 하려면 진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라. 이 두 가지가 내면의 것인가 외부의 것인가? 내면의 것이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자. 내면의 것인가 외부의 것인가? 외부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면과 외부의 세계를 잇는 다리가 바로 행동이다.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의심, 걱정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에도 걸림돌이 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부자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성공한 부자들도 두려움은 느낀다. 그들에게도 의심이 고개를 쳐들고 불안감이 생긴다. 단지 이런 감정의 방해를 받지 않을 뿐이다. 성공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을 느끼다가 그런 감정에 가로막힌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려워도 의심스러워도 걱정이 되더라도 불안해도 불편하더라도 내키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싫어한다. 편안함을 제일 우선으로 여긴다. 반면에 부자들은 편안한 지대 밖으로 나와야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새로운 일을 처음 접할 때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편치 않은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 번 해보면 해볼수록 편안해지지 않던가? 바로 이런 거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는 편안할 수 없다. 그래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결국에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이뤄낼 수 있다. 당신의 편안한 지대는 새롭게 확장되고 당신은 더 커다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성공한 부자가 되려면 불편함에 편안해지는 편이 낫다. 의식적으로 불편한 지대로 들어가 겁나는 일을 해보는 훈련을 하라.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시도와 노력을 하면 편안한 지대를 확장해 나가면 소득이 많아지고 부유해진다. 하지만 지금 있는 곳에 안주하면 모험을 멀리하게 되고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여러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불편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편안하는 미명하에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회와 실천과 발전이 죽어 없어질 수 있다. 편안함은 배신자다. 만일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편안해지는 것이라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다. 첫째,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두려워도 행동하겠다. 의심스러워도 행동하겠다. 불안해도 행동하겠다. 불편해도 행동하겠다. 힘들어도 행동하겠다. 하기 싫어도 행동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7번째.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면 최고가 되어라. 부자는 계속 배우고 발전한다. 가난한 사람은 이미 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문장은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부자가 아니고 행복하지 않다면 돈과 성공과 인생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옳다면 지금 부자일 것이고 부자가 아니라면 옳지 않은 것이다. 둘 중 하나다. 당신이 옳다면 지금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지 않다면 옳지 않은 것이다. 가만히 보면 제일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이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돈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다. 새로운 것을 하나만 배우더라도 한 가지만 개선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성공하는 법을 배울 돈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그것을 배워야 할 사람이다. 미안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는 말도 나을 게 없다. 언제 그 돈이 생기겠는가? 앞으로 1년, 2년, 5년 후에 뭐가 달라지겠는가? 달라질 게 없다. 그때가 되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루속히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 삶의 단계를 높이고 싶다면 계속해서 배워라. 성공하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어떤 성공을 원하든 다 배울 수 있다. 뛰어난 골프 선수가 되고 싶으면 그 방법을 배우면 된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으면 그 방법을 배우면 된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 방법을 배우면 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은 중요하지 않다. 어디서 시작하든지도 중요하지 않다. 배울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인류가 된 사람도 한때는 초보였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돈 버는 재주를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 부자들은 머니게임에서 이기는 법을 배웠던 것이고 당신도 그럴 수 있다. 기억하라.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백만장자 마인드 17번째까지 2부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나이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